안녕하세요. 오늘도 이 모임에 들러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랫동안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에 대해 생각하고 또 여러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스스로도 배움을 이어가는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아마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정말 겉모습까지 신경 써야 하는 걸까? 라는 의문을 한 번쯤 품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어릴 때는 외적인 부분에 신경을 쓰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이제 내면을 가꾸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나이가 들어도 외모를 어느 정도까지 관리하는 게 좋은지, 그리고 어떤 요소들에 집중하면 효과적으로 외모를 가꿀 수 있는지,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사실 나이가 들어서도 외모를 아예 신경 쓰지 않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나도 이제 세월을 피할 수 없는데 너무 치장에 매달리면 좀 꼴싸납지 않을까? 나이가 드니 내면이 더 중요한 거 아니야. 이젠 무얼 해도 젊어 보이지 못하니 그냥 마음 편히 자연스럽게 늙어가자 등등의 생각이 있겠죠. 하지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런 치장이나 화려함의 문제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결국 사람의 몸과 겉모습도 하나의 자산이기에 잘 가꿔두면 내 삶이 좀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점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유튜브나 다른 매체에서 보면 늙어가면서 외모에 너무 몰두하는 건 미련한 행동이다. 이젠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 같은 말을 접하곤 합니다. 저도 내면의 성장과 마음가짐을 우선시한다는 말에는 전적으로 동의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몸과 외양을 전혀 돌보지 않은 게 과연 현명한 태도인지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한 번 망가지면 쉽게 회복되지 않고 게다가 나이 들수록 기초 체력이 떨어지다 보니 몸에 나타나는 변화나 손상이 더 뚜렷하고 회복도 느리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젊을 때보다 더 세심하게 챙겨야 한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외모를 너무 챙기면 청춘을 붙잡으려 애쓰는 것처럼 보이고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그런 집착이 추해 보이지 않나 하고 반문하시는데 정작 잘 들여다보면 외모 관리는 단순히 예뻐 보이기, 젊어 보이기의 차원을 넘어서 깨끗함과 단정함, 그리고 내 몸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즉, 눈에 보이는 화장이나 화려함만이 아니라 자세를 곧게 유지하고 체취나 구강 상태를 관리하고 머리나 피부를 너무 방치하지 않도록 애쓰는 일 등을 다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런 외모 관리는 내 삶을 바라보는 태도와 직결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내 몸을 정성스럽게 대한다고 하면 자연스레 내 주변 환경도 좀 더 깨끗하고 예의 있게 꾸리게 되잖아요. 또, 내 몸을 방치하지 않고 더 나은 상태로 가꾸기 위해 노력하면 마음가짐도 조금 더 활기차지고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거칠해일 뿐이잖아 라고 반박하는 분도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마음과 몸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둘 중 어느 한쪽에 정성을 들이면 다른 쪽도 덩달아 좋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나이가 들수록 외모 관리가 더 중요해지는 걸까요? 첫째로, 젊은 시절에는 상대적으로 빠른 대사 기능과 높은 회복력이 있어서 조금만 신경을 써도 금세 몸 상태가 좋아지고 피부나 모발도 회복력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자연스레 노화가 진행되고 생활 습관에 따라서는 예전보다 훨씬 더 두드러진 변화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20대에는 밤새 술을 마시고 난 다음 날에도 어느 정도 견딜 체력이 있었지만 50대, 60대가 되면 같은 무리를 하면 며칠씩 피곤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몸이 예민해지고 작은 변화에도 크게 반응하기 때문이죠. 둘째로, 나이가 들수록 조금이라도 깔끔하고 건강한 인상을 주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여러모로 더 좋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건 살짝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회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그런 모습을 체감할 때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 모임에 나가서도 좀 더 단정하게 보이고 몸 관리를 해온 티가 나는 분들이 분위기를 이끌거나 주목받기도 쉽게 합니다. 반대로 예전에는 스스로 노력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나이에 고유한 멋으로 버텼는데 이제는 경쟁자가 많잖아요. 시대가 변하면서 60대, 70대이면서도 철저히 운동과 식생활을 관리해 훨씬 건강하고 젊어 보이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내가 소홀히 하고 있으면 저 사람은 확실히 수척해 보인다는 느낌을 주게 될 수 있습니다. 셋째로, 나 자신이 거울을 볼 때 느끼는 자긍심과 만족감이 중요합니다. 젊었을 땐 나는 어차피 20살이니까 뭘 해도 건강해 보이겠지 하고 크게 고민하지 않았던 부분이 어느 순간 거울 속에서 주름이 깊어지고 머리숱이 줄고 자세가 구부정해진 모습을 보면 내가 참 늙었구나 하고 우울감을 느끼기 쉬워요. 실제로 많은 분이 젊었을 때 아무리 잘 나갔다고 해도 나이 들어서 거울 속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이면 자신감이 바닥난다라고 고백하는 걸 종종 듣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신경을 써서 내 모습을 관리하면 그 차이가 눈에 바로 보이기 마련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도 내 나름대로 꾸준히 신경 쓴 덕분에 건강해 보이고 깔끔하구나 라는 자부심이 생기면 삶 전체의 태도도 긍정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와 같이 나이가 들어도 외모를 가꾸는 건 정말 여러모로 큰 이점이 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신경 써야 할 요소가 뭘까? 보통 외모라고 하면 피부가 젊어 보여야 한다, 주름이 적어야 한다 같은 쪽에만 포커스가 가는데 사실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관리해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3가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좀 더 자세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자세입니다. 아마 주변에서 연세가 드신 분들 중에 등이 구부정해지고 허리가 굽어 팔을 등 뒤로 모으듯 걷는 분들을 자주 보셨을 거예요. 사실 이런 모습이 왜 나타나느냐면 나이가 들면서 척추와 근육이 예전 같지 않아 등과 허리를 곧게 펴기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몸의 중심을 앞쪽으로 기울여야 겨우 균형을 잡을 수 있으니 팔을 뒤로 깍지 낀 채로 몸을 지탱하려 애쓰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 저건 당연히 노화 탓이구나 하고 단순하게 여길 수도 있지만 사실 나이가 들어도 꾸준히 근육 운동과 스트레칭을 해온 분들은 그 정도로까지 허리가 굽지 않습니다. 오히려 70대, 80대인데도 비교적 곧은 자세를 유지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건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젊었을 때부터 혹은 적어도 중년부터 내 허리와 척추가 삶의 기둥이니 무너뜨리지 말자라는 마음으로 체력 관리를 해온 덕분입니다. 반면 그렇지 않은 분들은 허리 근력이 약해지고 골밀도가 떨어지면서 점점 기둥이 기울어지고 결국 스스로를 지탱하기 위해 등과 허리를 구부정하게 만들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자세가 무너지면 걸음걸이도 달라지죠. 한 걸음 한 걸음이 불안정해져서 넘어질 위험이 높아지고 실제로 낙상 같은 사고를 당하면 노년기에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번 골절이 생기면 회복이 쉽지 않고 그 때문에 누워 지내다 보면 근육이 더 줄어드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부터 자세 관리를 통해 만약 허리가 조금씩 굽어간다면 근력 운동이나 스트레칭으로 보완해주고 병원 검사도 주기적으로 받아서 미리미리 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결국 내 인생의 후반전을 좀 더 활력 있게 보낼 수 있는 비결이 될 테니까요. 다음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채취 관리입니다. 흔히 외모라고 하면 시각적인 면을 먼저 떠올리지만 가까이서 교류하는 순간 냄새나 향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많은 분이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냄새가 조금씩 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걸 방치하면 사실 주변 사람들에게 미묘한 거리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건 자기 자신이 자각하기 힘들어서 더 곤란해지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면 나이가 들수록 땀 냄새나 옷에 밴 노폐물 냄새, 혹은 피부에서 나는 냄새가 예전보다 강해질 수 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사율이 떨어지고 피부에 노폐물을 분해하는 과정이 원활하지 않을 때 생기는 노네날데하이드 같은 물질이 쌓이기 쉽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여름철에 땀이라도 많이 흘리면 금세 옷에 냄새가 배는데 본인은 잘 못 느껴도 주변 사람들은 꽤 예민하게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별다른 대책이 없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은 청결을 더 신경 써야 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씻는 것도 귀찮고 자주 샤워하거나 옷을 갈아입는 일도 소홀해지기 쉬운데 이 부분은 정말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옷을 입을 때 섬유 탈취제를 사용하거나 샤워할 때 목욕비누나 바디워시로 꼼꼼히 닦고
건조 후에는 간단한 보습이나 바디로션을 발라주면 냄새가 한결 줄어듭니다. 또한 굳이 고급스러운 향수를 살 필요는 없어도 은은한 바디 미스트나 데오드런트를 사용해주면 채취가 튀지 않고 부드러워집니다. 또한 입냄새의 관리도 놓치면 안 되죠. 노년층이 되면 침샘 기능이 떨어지고 입안이 마를 수 있는데 그러면 구강 안에 세균이 더 쉽게 번식해서 구취가 심해집니다. 소화기관이 약해지면서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면 위에서 올라오는 냄새도 문제일 수 있고요. 따라서 잇몸 관리와 치아 상태 체크를 주기적으로 해야 하고 물을 자주 마셔서 입안을 건조하지 않게 유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식사 후 양치질이나 구강 청결제를 사용하는 건 기본이고요. 치과 정기검진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흔히 말하기 어렵지만 방광 기능이 떨어지거나 요실금이 있는 경우에는 소변 냄새가 스며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본인이 그럴 수 있다는 걸 자각하지 못하면 주변에서 냄새가 올라와도 아무도 지적 못하고 속으로만 불편해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화장실을 자주 가거나 필요하면 보호용 패드를 사용하면서 자주 교체해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 그런 문제가 심각하다면 병원을 찾아가 방광훈련이나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바람직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관리는 모발입니다. 사실 많은 분이 피부 관리에는 열심히 투자하시면서 정작 머리카락과 두피 관리는 소홀히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사람의 첫인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머리잖아요. 머리숱이 풍성하거나 윤기가 흐르는 분들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좀 더 활기차고 젊어 보이는 인상을 줍니다. 반대로 탈모가 진행되거나 머리가 엉성해 보이면 한층 더 나이 들어 보이는 느낌이 강해지고요. 물론 탈모나 흰머리는 어느 정도 유전적 영향과 자연스러운 노화의 산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전이니 어쩔 수 없지, 그냥 머리 빠지는 대로 놔둬야지라고 체념해버리면 상태가 훨씬 빨리 악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식생활을 개선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려고 애쓰고 수면 습관을 고치는 등 기본적인 관리를 잘하면 탈모가 어느 정도 늦춰지거나 완화되는 경우도 꽤 많아요. 두피 관리 샴푸를 사용하고 머리 감기 방식을 올바로 하는 등 사소한 습관을 고치는 것만으로도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세심하게 머리를 감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아요. 저녁에 밖에서 돌아오면 미세먼지와 땀, 각질 등이 두피에 잔뜩 쌓여 있을 텐데 이를 그대로 두면 모공이 막혀 가려움증이나 두피 질환이 생기고 머리카락이 더 잘 빠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저녁 시간에 따뜻한 물로 두피를 충분히 적시고 전용 샴푸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며 감아낸 뒤 찬물로 헹궈주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그 후에는 잘 말려서 두피에 습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해야 곰팡이나 세균이 번식하기 어려워집니다. 음식 섭취도 중요하죠. 두피와 모근이 튼튼하려면 단백질과 여러 영양소가 골고루 필요해요. 달걀, 연어, 콩류, 해조류, 견과류, 과일 같은 것들이 모발 건강에 이롭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음식만으로 모발이 갑자기 엄청나게 많아지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나쁜 습관 때문에 탈모가 빠르게 진행되는 일은 줄일 수 있죠. 여기에 비타민 B가 풍부한 맥주 효모나 기타 영양제 등을 곁들여 먹으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나이가 들어도 머리숱과 머릿결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분들은 대부분 엄청난 정성이나 노력을 쏟은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생활 전반에서 신경을 쓰고 때로는 비용과 시간을 들여 전문 관리도 받으면서 꾸준히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저분은 어떻게 저 나이에도 머릿결이 저렇게 좋을까 하고 부러워하는 분들이 있지만 사실 그분들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엄청나게 애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자세, 채취, 모발이라는 세 가지가 사실상 우리의 외모 인상을 크게 좌우합니다. 물론 여기에다 깔끔한 의상 선택, 전체적인 몸 상태, 과체중이나 저체중이 아닌지, 그리고 피부도 포함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은 굳이 피부가 아닌 이 세 가지를 먼저 강조드린 이유는 실제로 많은 분이 피부만 열심히 관리하면 된다며 크림 바르고 에스테틱에 가는데 집중하는 반면 정작 자세나 두피, 채취 문제는 간과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세 부분에서 큰 차이가 벌어집니다. 예컨대 자세가 고든 분과 굽은 분의 모습 차이는
이마 주름보다 훨씬 더 드라마틱하게 보이기도 해요. 이런 외모 관리는 단순히 예뻐 보이자가 아니라 내가 내 몸을 아끼고 존중한다는 신호이고 남들에게도 나는 내 삶을 잘 가꿔나가고 있어 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은근히 그런 걸 높게 평가합니다. 아예 돈이 엄청나게 많아서 성형을 하거나 비싼 피부과 시술을 받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에요. 일상에서 걷기 운동, 근육 운동, 청결 유지, 영양 섭취 등을 꾸준히 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당장 오늘부터 운동 4시간씩 하고 고가의 미용 제품을 써라 라는 식으로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내 상황에 맞게 내 몸이 허락하는 선에서 작은 습관들을 하나씩 만들어가면 됩니다. 이를테면 하루 만보 걷기를 목표로 하거나 주 2, 3회는 수영이나 아쿠아로빅 같은 운동을 한다든지 충분한 단백질과 좋은 지방을 섭취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말이에요. 또한 지루하지 않도록 친구나 동호회 멤버와 함께 운동하면 생활에 활력도 붙고 꾸준함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여기에 하나 더 덧붙이자면 마인드 면에서 결국 내 몸은 교체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소중한 자산지라는 걸 잊지 말자는 겁니다. 집이 낡으면 수리하거나 이사 가면 되고 전자기기가 고장나면 새로 살 수 있지만 몸은 그게 안 되잖아요. 이제 몸이 망가졌으니 새 걸로 바꾸자 할 수도 없고 한번 손상된 부분은 회복이 더디거나 아예 불가능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을 보면 단지 오래 살기만을 위해 건강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건강과 외모를 함께 지키면서 최대한 자기 방식대로 삶을 즐기고자 애쓰거든요. 우리도 그 정도 수준은 아니더라도 내가 가진 몸은 교환 불가이니 미리미리 관리해야 한다고 마음먹으면 행동 패턴도 바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아마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은 그래, 어느 정도는 나도 이렇게 해볼 수 있겠다라고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끔은 주변에서 무슨 나이에 그렇게 외모 따위에 시간과 돈을 들이냐며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타인이 가진 편견이지 내 삶의 질을 책임져 주진 않습니다. 정작 세월이 흐르고 보면 외모를 전혀 돌보지 않은 분들은 거울 앞에서 더욱 우울해지고 사람들 만나는 자리에도 점점 나가기를 꺼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고립되거나 마음까지 피폐해지는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어요. 혹은 반대로 난 외모에 투자하는 게 사치처럼 느껴져서 라고 걱정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꼭 비싼 시술이나 의류에 돈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자세 교정과 근력 유지, 개인 위생, 모발 관리처럼 가정에서 꾸준히 해나갈 수 있는 요소가 꽤 많거든요. 기본적인 운동과 청결 습관만 잘 갖춰도 중장년층부터 이미 눈에 띄는 차이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쌓여서 60대, 70대쯤엔 확연한 격차를 만들어내죠. 주변에 보면 같은 70대라도 누구는 허리가 꼿꼿하고 머리숱도 어느 정도 있고 깔끔한 반면 누구는 축 처진 몸에 머리카락이 성긴 채 옷차림까지 무성의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딱 한눈에 봐도 인생의 활력이 크게 차이나 보이잖아요. 또 루즈벨트 전 대통령의 부인인 엘레나 여사가 한 말 중에 아름다운 젊음은 자연의 우연이지만 아름다운 노년은 예술이라는 멋진 문구가 있어요. 저도 이 말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젊을 때야 어느 정도 아름다움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아름다움과 품격을 유지하기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건 꾸준한 자기관리와 자기 성찰에서 오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몸이 늙어서 퇴화한다고 해도 그걸 조금이라도 더디게 하고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을 지키려 애쓴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의 삶을 좀 더 풍요롭고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나이 들어서도 외모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겠네요. 첫째, 내 자신이 거울을 볼 때 느끼는 자존감과 만족감이 있다. 둘째, 사회나 타인과의 교류에서 단정하고 건강한 모습을 보일수록 좋은 인상을 준다. 셋째, 내 몸은 교체가 불가능하므로 애초에 잘 관리하는 게 장기적으로 내 삶의 질을 높인다. 그리고 구체적인 관리 요소로는 자세, 곧은 척추와 균형 잡힌 걸음걸이, 채취, 깨끗한 피부와 향, 구강 관리, 요실금 예방 등, 그리고 모발, 탈모 예방, 머릿결,
두피 건강, 이 핵심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이 세 가지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자세 관리를 위해 근력 운동이나 스트레칭, 요가, 필라테스, 수영, 걷기 등 내게 맞는 움직임을 찾아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나이에 맞게 살짝 강도를 조절하면 되니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서서히 근육을 강화하면 허리가 굽어가는 걸 예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채취 관리를 위해서는 매일 목욕이나 샤워 습관을 유지하고 옷을 자주 세탁하며, 땀이 많은 분들은 데오드런트나 바디 스프레이를 사용하고 입냄새 방지를 위해 물을 자주 마시고 구강 청결제를 쓰거나 치과를 꾸준히 방문하면 됩니다. 모발 관리를 위해서는 좋은 식습관과 함께 저녁에 머리를 감아 노폐물을 깔끔히 제거하고 고영양의 식재료와 영양제를 통해 모근에 필요한 요소를 공급해줘야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게 한두 달 해서는 효과가 막 드라마틱하게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1년, 2년, 5년, 10년 이상 지속하다 보면 분명히 차이가 커집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봤을 때 나 자신이 흐뭇해지는 순간이 올 겁니다. 아, 그래도 그때부터 꾸준히 관리해온 덕분에 지금 이렇게 멀쩡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구나 하고요. 반면 지금은 귀찮아서 대충 살다가 나중에 70에서 80대가 되어 아이고 내가 좀 더 신경 쓸 걸 그랬네 하고 후회하는 분들도 적지 않죠. 한편 어떤 분들은 그래도 인생에서 외모가 다는 아니지 않나? 내면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 틀렸느냐? 하고 물을 수도 있어요. 물론 내면의 성숙, 인격, 감정의 안정을 기르는 일이 훨씬 더 큰 가치이고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의미와 연결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내면과 외면은 이분법적으로 딱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내가 내면을 잘 가꾸면서 마음의 여유와 사랑을 지닐수록 내 겉모습도 자연스레 부드럽고 편안한 느낌을 풍길 수 있고 또 외양을 깔끔히 유지하면 내면의 자신감과 안정감도 높아집니다. 즉, 둘 중 하나를 완전히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균형을 맞추는 쪽이 더 현명하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초라해져야 한다는 법도 없잖아요. 요즘은 70에서 80대에도 멋진 스타일을 유지하는 어르신들을 거리나 매체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저렇게 은색 머리카락을 세련되게 넘기고 깔끔하게 차려입은 분이 계시다니 싶어 감탄하게 되기도 해요. 그런 모습을 보면 나이 들어서도 멋있고 아름답게 사는 분들이 주변에 생각보다 많구나. 나도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어느 정도 재력이 받쳐주면 더 편하게 외모 관리를 할 수도 있겠지만 꼭 비싼 제품이 아니어도 일상 습관을 가꾸는 것만으로도 바꿀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자세 교정 스트레칭 영상이 인터넷에도 많이 공유되어 있고 동네 공원에서 가벼운 운동을 하거나 수돗물로 샤워하더라도 세심하게 씻으면 냄새를 크게 줄일 수 있잖아요. 또 머리 감고 잘 말리는 일, 머리에 좋은 영양소를 음식으로 섭취하는 일은 사실 대단한 돈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결국 꾸준함과 관심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조언은 내가 내 몸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곧 내 삶을 대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거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몸과 함께하는 시간은 평생이고 몸이 건강하고 깔끔해야 좀 더 자신있게 사람들을 만나고 활발하게 움직이며 다양한 일을 시도할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기거든요. 만약 몸이 망가져서 허리가 굽고 관절이 아프고 자꾸 냄새가 나고 머리카락이 빠져서 의기소침해진다면 자연스럽게 활동 반경이 줄어들고 마음도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몸을 아끼는 일은 결국 나 자신과 내 삶 전체를 아끼는 일과 직결됩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리해보면 나이가 들수록 외모를 관리하라고 거듭 강조하는 이유는 내 자신감을 높이고 사회적 관계에서도 좋은 인상을 주고 결과적으로 삶의 질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외모 관리라는 게 화려한 치장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자세를 바르게 유지해 허리가 휘지 않도록 노력하고 몸에서 나는 불쾌한 냄새를 줄이기 위해 청결과 위생을 더 철저히 챙기며 머릿결과 머리숱을 지키기 위해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바꾸는 등 전방위적인 관리가 포함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나의 몸이 곧 나 자신이자
내가 책임져야 할 가장 소중한 보금자리임을 깨닫고 그로 인해 얻어지는 뿌듯함과 활력이 커집니다. 인생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만 누구나 나이를 먹어갑니다. 그 과정에서 단순히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뭔가를 포기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이제 더 지혜롭게 내 몸을 알고 아껴주면서 건강함과 깔끔함을 유지해야겠구나 하고 마음먹으면 훨씬 풍성한 인생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 부인의 말처럼 아름다운 노년은 예술과도 같습니다. 쉽지 않지만 그렇기에 더 가치 있고 내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재고가 많은 물건과 달리 우리 몸은 단 한 번뿐이라는 걸 기억하면 늦기 전에라도 부지런히 돌볼 동기가 생기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조금이라도 동기부여가 되셨길 바라며 나도 내 몸을 좀 더 소중히 여기고 내면과 외면을 함께 잘 가꾸어야겠다라는 마음이 드셨다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많은 분들과 이 메시지를 나눌 수 있고 또 저도 더 활발히 좋은 이야기를 전해드릴 힘이 생깁니다. 부디 앞으로도 건강하고 멋진 모습으로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빛나는 삶을 이어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